고고학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고고학을 배우는 남자 주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주입니다. 네, 오늘이 벌써 16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새해 맞아서 정혜 선생님 처음 뵀는데 올해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네네. 두 번 나가긴 했지만은 네네. 이 고고학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네요. 네네. 새해도 맞고 해서 네네. 이번에는 우리가 중미에서만 놀았잖아요. 주로 멕시코, 과테말라 이쪽에서. 예. 네, 메소아메리카에서 놀았는데 네. 그래서 한번 멀리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아, 이제 새해를 맞아서 좀 네. 더 넓은 곳으로 옮기시는군요. 뭐 그렇게 멀리 갈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남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더 내려가는 거예요? 예, 예, 남미. 예. 중남미 문명을 저희들이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중미에서만 논 것 같아서 네네. 남미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네네. 혹시 나스카의 지상화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스카의 지상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뭘 같아요? 뭐 땅 위에 뭔가 그림이 그려진 것 같은데. 예. 이쪽에 무슨 새 같기도 하고 뭔가 예, 그림을 예, 그려- 맞아요. 예, 여기 예. 화면에서는 잘 보이네요. 어떻게는 잘 안 보이는데. 이 새가 쭉 뿌리 같은 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요. 예, 이게 땅에 그려진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게 뭘 것 같아요? 주위가 보니까 뭐 산도 있는 것 같고. 예, 이게 전부 다 주위가 산맥입니다. 그러네요. 산.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면서 보면서 찍은 거예요. 야, 근데 되게 선명하게 그려졌네요, 그림이. 예. 네, 그래서 땅 위에 그려진 그림이다. 그래서 지상화인데요. 뭐 다른 거 땅 몇 위에. 개 더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땅 위에 있는 아니, 그림이다 해서 뒤로 지상화. 예. 완전 산이네요. 근데 산에 예. 여기 보니까 이게 산이잖아요. 이게 네네네. 뭐 제가 찍은 사진은 아닌데 제가 찍은 사진은 좀 흐리게 나와서 이거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와 있는 사진을 좀 빌렸습니다. 나셔널 지오그래피. 예. 이게 산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산. 산에다가 네네. 이렇게 뭐 도로를 만들었다 그럴까? 막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림 자체가. 그렇죠. 요거는 좀 전에 본 것이고. 이것도 그림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인위적으로 이것도 이제 그림으로 파는 거죠. 그러네요. 선만 있지만은. 뭔가 다리 새 다리 같기도 하고. 약간 예. 그림이 그런 근데- 거 보니까 네. 이거는 산이거든요. 네네. 산사면에 이거는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인데 네. 보입니까? 뭔가 여기도 뭔가 그림이 있는 예, 거군요. 동물 네. 같은 게 보이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 예. 산에 지나가다 보면 산에 산림목화 그리고 중간에 예. 나무 같은 걸 잘라서 글씨를 보이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많이 조경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산에 나무가 쫙 있으면 이 부분만 이렇게 잘라가지고. 잘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형태를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예, 맞아요. 이것도 이제 그런 식인 거예요. 지나가다 좀 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 그래서 요 지상화를 그러니까 이 여기 옆에 있는 이상한 선들이 있잖아요. 네. 이게 도로입니다. 어. 그러니까 그림을 막 가로질러 가지고 이 선을 만드는 게 이제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림이 있었던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 요 선, 요 조그만 가는 선 보이죠? 뭐 이런 이게 것도 도로예요. 이런 것도 도로인가? 이거는 뭐 산에서 이제 물길 내려오는 거고 여기 직선 같은 여기도 보면 하얀 지상화는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하얀 선이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도로예요. 도로. 예. 그럼 그 지상화 위에다가 탔는데 예. 그냥 모르고 이게 어떻게 지상화인지 알겠습니까? 도로가 이렇게 가는 선으로 보일 정도로 작은데 이 지상화의 규모는 진짜 엄청난 거죠. 그러면 도로가 이 정도면은 예, 엄청나게 크게 그린 요 거네. 하얀 게 도로예요. 그러니까요. 그 도로가 예. 그 정도면은 팬 아메리칸 하이웨이인가 그게 가로질러 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림이 엄청 크다는 얘기인 건가요? 예. 오. 그래가지고 이 그림이 있는 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크니까. 한 발견된 거는 한 1940년 정도. 음.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나오고 나서 비행기 타고 가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글라이더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이제 최소한 비행기가 돼야 되죠. 헬기나. 헬기 정도는 돼야 됩니다. 그럼 그러니까 늦게 발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940년대가 돼서 비로소 이게 땅에 이거 그냥 선이 아니고 그림이구나를 알았어요. 그럼 옛날 사람들이 그 오래전에 그려놨는데 예, 1940년이 예. 돼서야 발견했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예, 그렇죠. 와, 근데 되게 옛날 사람이 그렸는데 왜 이렇게 선명하게 그릴 수가 있죠? 도로보다 더 선명하잖아요, 지금 솔직히. 엄청나게 선명하네요. 어떻게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무가 막 자라고 이러지 않았나? 그렇죠. 나무가 자라든가 예. 뭐 이러면 다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묻혀졌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네, 네. 나스카의 지상화가 예. 어떻게 유지되고 예. 어떻게 만들었고 예.
아직까지 남아 있냐? 남아 있냐? 이걸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한번 상당히 알아볼까요? 신기하네요. 이 진짜. 나스카의 지상화에 대해서는 네네. 사람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아요. 뭐 여기에서 우주인들이 와서 착륙했다는 설도 맞아, 맞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그런 얘기 알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한 거대한 캐릭 뭐 이거 정도는 네네. 뭐 이런 거는 사실 지나가다가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작으니까. 이건 제가 저기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여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땅바닥에만 그린 게 아니고 네. 산 사면 뭐 이런 데다 전부 다 그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들이 볼 수 있는데 저렇게 하늘에서 볼 수 있는 거를 누가 만들었겠느냐. 뭐 우주인이 저기 지나가면서 보라고 신호를 보낸 것이다. 별 얘기가 다 많은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걸 파헤치는군요. 예. 네. 그래서 신기하네. 지금 처음부터 신기하네. 신비로 엄청 아직까지 남아 있다는 그래, 게 어쨌든 대단하네. 나스카인이 만든 겁니다. 아, 나스카인. 우주인이 만든 건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이 지역의 원주민을 나스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우리 마야인을 그쪽에 그렇죠. 그 마야 중남미를 원주민처럼. 마야민이 그래서 아니라고. 여기가 이제 나스카가 예. 페루에 있는 거거든요. 아 페루. 예. 안데스 지역에 있는 안데스 문명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잉카 문명 아시죠? 잉카 문명. 예, 들어본 많이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예, 많이 들어봤습니다. 잉카. 그 잉카 문명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안데스 지역이 잉카가 큰 거고 안데스가 좀 작은. 아니죠. 그, 안데스는 지역 이름이거든요. 오늘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네. 예. 우리가 이 지도는 이미 봤었잖아요. 네. 스페인의 콜럼부스가 이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신대륙 발견하고 발견하고 네. 이제 유럽의 눈에 눈에서 신대륙을 네. 발견하고 네. 그 후에 스페인의 에르난 꼬르테스가 네. 이쪽으로 유카탄 쪽으로 들어와가지고 네. 멕시코 시티 쪽으로 넘어갔다. 예, 아스테카 문명을 멸망시키고 메소아메리칸 문명, 마야 뭐 그런 게 다 그게 다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1521년 때입니다. 1521. 그리고 그 이제 멕시코를 지배하면서 네. 이 수많은 부를 축적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스페인에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스페인 쪽에서 나도 한번 부를 좀 챙겨볼 거야. 그리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난리 나겠네요. 난리가 나겠죠. 뭐 근데 너무나 쳐들어가려고 프란시스코 피사로인데요. 프란시스코 피사로. 예, 피사로입니다. 에르난 꼬르테스였잖아요. 근데 꼬르테스에서 피사로가 이제 되게 신기한 게 두 사람은 모르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같은 지역 출신입니다. 에스트라마두레라고 스페인의 한 지방 출신인데 에르난 꼬르테스도 그 지역 출신이고 이 프란시스코 피사로도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의 사람이. 예. 그래서 둘이는 서로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 소문을 듣고 나도 한번 저기 새로운 신세계를 찾아봐야지. 황금의 땅, 엘도라도. 엘도라도라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엘도라도 좀 들어보긴 이상향이라는 뜻이거든요. 이상향. 도라르가 금치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지난주에 이 백년의 고도 그걸 들으신 분은 들으셨을 것 같은데 금치를 하다. 그래서 금이 많이 나는 곳. 이제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를 찾아서 이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출발해서 여기 이 사람들은 이 중미는 이쪽이잖아요. 네. 그것도 지나서 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더 밑으로 갔군요. 네, 남쪽으로. 남쪽으로 가니까 이 길이가 얼마나 멀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걸 배 타고 가다가 이제 연안 쪽으로 이제 주로 이제 갔거든요. 네. 연안 쪽으로 가다가 요런 배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 배는 금으로 만든 거거든요. 아 금으로요? 네. 근데 이 배 자체가 금으로 만든 게 아니고 도금. 아니 요거는 금이에요. 근데 요거는 모형이죠. 근데 이 안데스 지역의 사람들이 장례식 때 쓰는 배예요. 그러니까 뗏목같이 생겼죠. 뗏목같이 생기고 그 위에 이제 사람들 이렇게 서 있는 거잖아요. 약간 의례할 때 쓰는 예, 거죠? 그렇죠. 네네. 장례식을 하러 가는 배니까. 네. 그런데 요 배가 이제 연안을 돌고 있는 배인 그 배의 모형이에요. 모형.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실제로 배는 볼 수가 없고, 네. 네, 박물관에 모형이 있길래 이제 모형을 찍은 거거든요. 모형이 근데 지금 만든 모형이 아니고 옛날 안데스 시절의 사람들이 만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금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금이 많긴 많았겠죠. 금이 많나 본데 지금 네. 보니까. 네. 금이 많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요런 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물론 이제 이 배는 이제 장례식이지만은 일반 배도 이제 연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요 해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아까 네, 말한 요 해안, 요 해안을 따라서 이거고. 요 해안을 따라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삐사로가. 삐사로도 이제 네. 이쪽으로 온 거죠. 네. 이쪽으로 하다가 뭐 여기가 얼마나 먼지 사람들은 뭐 저기 배 타고 오다가 죽고 탈출하겠다 그래 뭐 난리가 나죠. 그런데 동료 해서까지 온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의 아기레라는 영화 아세요? 아기레도 이 프란치스코 피사로와 마찬가지로 황금향을 찾아서 이쪽을 탐험한 사람입니다. 거기에 아기레 우리나라 영화로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배에서 가도 끝이 없으니까 배에서는 뭐 비타민 C 부족하고 뭐 물 부족하고 그래서 탈출하고 뭐 난리 나서 반란 일어나고 그거 막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끝까지 해서 여기를 도달하거든요. 이게 상당히 먼 거리라서 이제 그 힘들다는 그렇죠. 거죠.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오는 그렇죠. 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게 이 지도에서는 잠깐 보이지만 그렇죠. 유카탄에서부터 멕시코 시티에서 페루의 리마까지 비행기로 8시간 걸립니다. 그걸 배 타고 가려니까 힘들구나. 배 타고 온 거죠. 우리나라에서 남태평양 가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원들이 뭐 이렇게 반란도 일으키고 뭐 그랬다 그런데 이런 얘기. 이제 요 배를 만난 거죠. 이 배를 만나서 이제 물어보니까 자기네들이 뭐 어떻게 통화를 했는지 조금 있으면 땅이 나온다. 거기에 뭐 황금을 많이 가진 임금님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죠. 그러면 이제 피가로는 훨씬 더 의혹이 피사로. 피사로는 훨씬 더 의혹이 생기겠군요. 그래서 넘어가겠다.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1532년 당시인데요. 그러니까 약 10년 후죠. 이제 아스테카 문명이 멸망한 후 약 10년 정도 후인데 이 피사로가 도달한 곳은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페루 해안인데요. 그 해안에 그 당시에 이제 지배했는 데가 잉카 문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예, 원주민들. 잉카. 케추아족입니다. 케추아족. 예, 아스테카하고 같은 시기에 이쪽 안데스 지역은 원주민. 안데스 지역이라고 말을 하는 게 이쪽이 지나가는 게 안데스 산맥이에요. 해발 약 6,000m 됩니다. 그래서 안데스 지역은 주로 해발 1,500m에서 3,000m 사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산꼭대기에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산지대네요. 예, 이쪽에 위가 바로 이제 에콰도르, 영도가 지나가는 적도가 지나가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엄청나게 더워요. 해안지대는. 적도니까. 예, 적도고 그리고 이쪽은 특징이 무지무지하게 건조합니다. 고산 건조인가? 그럼? 아니, 그러니까 고산지대도 건조하지만은 이 지역 그 해안지대도 건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7, 8년씩 비가 안 와요. 가뭄이 심하고. 예. 뭐 여기서 이쪽에 난류하고 이쪽에서 오는 한류가 부딪혀서 여기가 건조하다 그래요. 비가 안 오는 곳입니다. 어쨌든 그 이쪽을 그 당시에 지배하던 사람은 이제 잉카인데 이 잉카 지역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페루부터 이 거진 칠레 이쪽까지 거의 내려갑니다. 칠레도 좀 길게 길게 나라가. 안데스 지역도 이제 그렇게 긴 거예요. 해안 쪽으로 이렇게 발달이 됐구나. 해안 쪽으로. 그래서 나라가. 산지를 따라 발달하기도 하는데 산지를 따라 발달도 여기 안데스 산맥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해발 6,000m라 그랬지 않습니까? 안데스 산을 넘어가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데스 산지를 중심으로 전부 다 왼쪽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지에 살든지 아니면 해안가에 살든지 전부 다 그래서 긴 거예요. 그래서 이 잉카는 아스테카는 멕시코 시티를 중심으로 해서 딱 저기 제국이었잖아요. 잉카는 너무나 기니까 이 도시가 수도가 4개가 있었어요. 하도 그게 통치하기 힘들었나 보다. 네, 통치하기 힘들었나 그러니까 기니까. 네, 그래서 4개가 있었는데 그 하나가 이제 요즘 많이 보는 이제 쿠스코고요. 쿠스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까하마르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해변 쪽에. 그래서 원래 잉카는 이제 우리 나중 사람들이 붙이는 이름이고 원래 잉카 사람들이 자기네를 부르는 나라 이름은 따완틴 수유라고 그래요. 따완틴 수유. 깨추아어입니다. 깨추아어. 그 원주민어. 원주민어에서 수유는 땅이란 뜻이에요. 따완틴이 이제 4개. 그러니까 4개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가 지역을 4개로 나눠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4개. 뭐 우리나라 지금 뭐 도같이 이렇게 뭐 같이 지역을 나눠 가지고 다스리고 있었다. 아스테카는 자기네들은 스스로 뭐라고 불렀던지 기억나십니까? 아스테카를 자기 스스로? 여기는 따완틴 수유 4개의 땅의 나라잖아요. 그 여기는 무슨 태양
그렇죠. 다섯 번째 태양의 다섯 나라. 번째 태양의 나라. 예, 그렇죠. 예. 아스테카사들은 스스로는 다섯 번째 태양의 나라였거든요. 여기는 네 개의 땅의 나라입니다. 땅을 네. 수유가 땅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제가 뭐 이쪽 깨치와는 정복이 아니라서. 근데 지금 수유가 많아가지고 오늘. 따완띵 수유. 맞아요. 예. 그래서 보면 꾼띠 수유, 친자 수유, 안띠 수유, 꼬야 수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네 개로 나눈 거예요. 예, 제가 수유역 쪽에 살아가지고 수유가 그러니까 땅이라는 뜻이에요. 수유 정말 그러네. 수유역이 있군요. 우리나라는 수유는 뭐 그냥 수유인데 여기는 수유가 땅이라는 뜻이군요. 예, 그런데 그때 마침 네. 언제 날짜는 잘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때 마침 이 까하마르카 해안 쪽인 거예요. 여기 네네. 해안 쪽 그러니까는 쿠스코는 이 산 꼭대기잖아요. 네네. 그러면 빨리 스페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았을 텐데 마침 해피림은 이쪽에 까하마르카로 황제가 와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해변가에로. 그 시기에는 해변가에 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네 개의 도시를 황제가 돌면서 이제 지배를 하는데 그때 마침 저 해안가에 있는 수도 까하마르카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지고 이제 도착합니다. 근데 이 까하마르카에서 이 마지막 황제 이름이 아따오알파인데요. 이 사람들은 이미 멕시코에서 학습을 했잖아요. 이 원주민들이 뭐 말을 모른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칼이나 대포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석기 무기였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 아따오알파를 생포해요. 아따오알파가 마지막 황제 이름입니다. 그 황금을 가졌다는 바로 그 왕이군요. 여기 이쪽에 있는 멋있죠. 여기 아따오알파 황제는 뭐 세상 모르고 이게 뭔가 그러고 한번 나와 본 거죠. 이제 뭐 말을 타고 창을 들고 방패를 들고 이상한 사람들이 왔다니까. 그리고 아따오알파 황제의 그 당시 뭐 이 잉카의 군대가 뭐 한 5천여 명 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념이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가마에 타고 이제 황제가 나왔는데 프란시스코 피사로는 보자마자 이제 황제를 알아채고 이제 황제를 왕자에서 잡아당겨서 내동댕이 치죠. 졸제당하는 거예요. 완전 나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환대하러 왔다가 이게 뭔가 하다가 졸제 잡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황제가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자꾸 얘기를 가만 그 대화를 어떤 식으로 나눴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를 했어요. 황제가 얘네들이 황금을 좋아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지금 황제의 모습이 보이죠. 여기가 그 까하마르카에 황제가 갇혀 있었던 방인데요. 일종의 창고 비슷한 방. 그냥 보통 방입니다. 이 상당히 커요. 한 교실 정도 되는 크기인데 거기에 가면서 자기가 황제가 이렇게 손으로 딱 대면서 저기 이렇게 손을 올린 장면이 보이죠. 네네네. 거기까지 내가 너네들이 원하는 대로 황금을 채워주겠다. 그러면 나를 풀어달라 그런 거예요. 약간 협상을 했군요. 네, 협상을 했어요. 네. 야, 근데 저 방이 좀 크다고 그랬는데 거기 금을 다 채울 정도면 역시 이쪽에 금이 많은 지역은 맞는 거군요. 네, 굉장히 여기 이게 이제 밖에서 본 모습이거든요. 이게 방의 크기. 아까 그 방이고. 그 방이거든요. 지금 이제 관광객들인데요. 저 이 정도 크기입니다. 이 정도 크기의 방에서 금을 그만큼 채워주겠다. 키높이 이상으로. 그리고 이제 이게 내부거든요. 내부의 모습에 보면 이쪽에 있는데 여기에 바로 표시가 있어요. 황제가 내가 여기까지 채워두겠다. 금을 채워주겠다. 그래서 이제 금을 채워봐라 그랬죠. 채워보니까는 그때부터 정말 황제가 명령을 내리니까 금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 잉카의 도로를 따라서 잉카가 이렇게 네 곳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리고 길쭉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만 굉장히 발달돼 있던 거예요. 그 도로를 따라서 황금을 실은 그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근데 그 황금이 어떤 스타일의 황금인가 하니 아까 그 장례식 배를 봤잖아요. 장례식에 이렇게 보면 막 신상 같은 걸 세워놓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황금이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황금 덩어리가 오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 신상이라든가 제기라든가 전부 다 그런 종류의 물건들인 거예요. 물건들로 막. 그러니까 신전에서 전부 다 이제 긁어 오고. 황금으로 된 거 그냥 다 긁어 오는군요. 황금으로 된 걸 진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돌덩이로 돼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벽을 세우고 나서 벽지를 바르지 않습니까? 색칠을 하든지. 그렇죠. 근데 신전의 경우에는 이게 황금판으로
벽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얇은 판막이 있죠. 그게 황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을 받으면 맞아. 반짝반짝. 그래서 태양신의 신전인 거예요. 쿠스코가 그런 경우였는데. 약간 인테리어식으로 이제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 황금판 벽을 뜯어내는 거예요. 또 다 뜯어와야 되겠네요. 뜯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수많은 황금이 도착하는데 이 끝까지 기다려줬으면 아마 어쩌면 이 황금이 방을 채워줄지도 모르는데 이 황금이 들어오는 방이 현재 가보니까 박물관에 이제 그 모습이 남아 있는데 네. 한 반 조금 더 채웠어요. 아까 그 키에서 이만큼에서 이 정도 정도 반 조금 더 채우고 뭐 거기 은도 있고 그 금으로 된 것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그 반을 조금 더 채우고 나서 이 아따화 황제를 처형합니다. 그러니까 못 참은 거네. 예, 예. 아 그쪽에서도 뭐 서로 자기네들끼리 반목을 하고 결국은 이 비사론이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자기 동생한테 살해되든가 뭐 하여튼 그래요. 자기네끼리도 이제 반목을 하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황금을 방을 못 채우고 이 살해됐어요. 근데 이 소식이 어떻게 빠르게 전해졌는지 황금이 오다가 딱 끊어진 거예요. 아 황제가 죽고 나서 그냥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오고 있었는데. 예, 오고 있었는데. 야, 그러니까 그건 뭐 자기들 통하는 뭐가 있겠죠, 연락통이라든가. 그러니까 후세의 사람들한테 이 얘기가 남았겠죠. 그러고 나서 예, 잉카는 무너집니다. 황제가 죽고 나서. 그렇죠. 그리고 이 안타까운 게 아스테카의 경우도 이 반목을 했잖아요. 아스테카의 황제가 있었고 또 옆에 지역에 옆에 지역에 이제 뭐 황제들이나 작은 그렇게 해서 에르난 코르테스를 협력해서 아스테카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잉카도 마찬가지로 이 4개의 도시로 나눠서 지금 다스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복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왕자끼리 거기는 또 왕권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불과 1년 만에 이 안데스 문명 그러니까 잉카 문명이 무너지거든요. 얘네가 침략자가 들어오고 나서 1년 만에. 예, 1년 만에. 그러니까 이게 뭐 분쟁이 시작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잉카의 귀족들이 전부 다 사라져요. 다 산속으로 숨고 황금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그 오던 황금들은 다 어디 갔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전설로 남은 거예요. 그 뭐 일부는 잉카는 이 안데스 지역은 이렇게 해발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 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페루부터 볼리비아 그리고 칠레 일부, 아르헨티나 일부, 브라질의 일부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이거든요. 완전히 길게 그냥. 예, 길고 이제 상당히 넓어요. 그러니까 한번 숨어버리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또 뭐 산악지대고 하니까. 산악지대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잉카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뭐 이 도시를 세웠다 그래요. 도시를 세워서 살고 있는데 거기를 한 20년쯤 후에 스페인 사람들이 찾아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싹 또다시 점령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또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는 못 찾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이 빌카밤바. 그러니까 뭐 밤바가 평원이라는 뜻인데 뭐 영원의 평원? 그러니까 그런 이름으로 만든 도시에서 살아남은 잉카인들이 황금과 함께 살고 있다. 그런 전설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보물 찾고 들고 막 가고 이러는 거는 사람들이. 예, 그래가지고 저 보물선을 찾듯이. 예, 맞아. 그래서 잉카 쪽으로. 예, 잉카의 보물을 찾는 게 대유행인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또 누가 있었겠죠? 하이렘 빙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이렘 빙햄. 예, 빙햄. 이 사람은 뭐 보물 찾기에 대열에 낀 건 아니고 이 예일 대학의 역사학과 뭐 그랬었던가 그래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안데스 잉카 문명이 어떻게 멸망하고 그런 식으로 사라졌다. 뭐 이러니까 이 사람 황금보다도 그 빌카밤바의 존재가 굉장히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빌카밤바를 찾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오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 페루 지역 탐사 프로그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적을 조사하는 건 아니고 이쪽 지역의 이제 자연 환경 이쪽이 자연 환경이 독특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림에서 사진 몇 장에서 봤다시피 뭐 7, 8년이 되도록 비도 안 오고 그리고 이제 해안지대하고 산악지대가 뚜렷이 구별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자연환경 조사를 하는 팀에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이 조사하는 같이 일하고 있다가 이제 일요일날 저녁에 뭐 술을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원주민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산꼭대기에 가면
이상한 집이 있습니다. 무지부자 돌로 된 집들이 있어요.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빙햄이 혹시 빌카반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빌카반바. 네. 그 전설의 막. 네, 전설의 빌카반바. 거기 이제 물론 뭐 이분은 이제 황금을 찾으려고 그랬던 건 그렇죠. 아니지만 빌카반바를 찾으려고 마음 먹었죠. 네. 그래서 일요일을 택해가지고 일요일은 원래 이제 탐사라든가 조사할 때도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안 해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을 고용해가지고 같이 탐사를 해야 되니까. 탐사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일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토요일에 일을 안 했어요? 예. 뭐 옛날부터인지는 모르지만은 최소한 1900년 이후부터. 주말은 쉬었구나 얘네도. 주말에 우리 마야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말에는 항상 쉬어요. 좋네요. 그 원주민들이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도 네. 즐겁게. 네. 그래서 이 일요일 날 네. 날씨를 택해가지고 이 원주민 안내인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그래서 새벽 4시 정도에 이제 마을을 출발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악지대잖아요. 네. 그래서 산 넘고 물 건너 가야 되는데 험하죠. 이분이 이제 하이렘 빙함. 이 사람이 이제. 네, 그 당시에 하이렘 빙함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까지는 이 산악지대가 얼마나 산악지대 잘 안 느껴졌죠. 네. 제가 1500m, 3000m 뭐 그렇게 얘기만 했는데 그렇죠. 이게 바로 그 우르반바 계곡이라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현지예요. 그리고 한쪽은 이제 해안지대고 그리고 지금 조사하려는 건물이 있는 데로 가려면 이런 산지로 올라가야 됩니다. 계곡을 따라 막 올라가야 되는군요. 상당히 험악해 보이죠. 네. 산 계곡이니까 아무래도. 예, 예.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설악산 계곡보다도 좀 더 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산이 뭐 워낙 크겠죠. 산이 크니까.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르반바 계곡이 잉카 문명의 젖줄기 이 계곡을 따라서 발달합니다. 우르반바 계곡. 네. 여기 그 계곡을 이제 건너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 건너가야 되는 길이 저 새끼줄인 거예요. 구름다리. 다리가 있네요. 예. 네. 근데 이 다리를 지금 하이렘 빙함이 이걸 조사할 때는 1911년이거든요. 네, 1911년. 네. 근데 이것이 그 안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잉카 시절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혹시 현수교라고 들어보셨죠? 현수교? 네. 뭐 유명한 금문교 그러니까 골든 게이트, 샌프란시스코 골든 게이트. 그 우리 부산에 있는 거. 이름을 잠시 까먹었네. 그래서 뭐 다리인데. 예, 다리인데 양쪽에 줄로 돼 있다는 그러니까 교각이 없이 줄로 연결하는. 현문교에서 현수교. 현수교. 예, 양쪽으로. 이것을 지구에서 제일 먼저 개발한 사람들이 잉카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우르반바 계곡을 따라서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수많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깊기 때문에 이걸 뭐 어떻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들죠. 그래서 양쪽을 잇는 현수교를 만들었습니다. 그게 아까 여기 이 다리가 이제 현수교인 거예요. 예, 이게 현수교예요. 그래서 이것이 1911년이긴 하지만은 현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옛날부터 잉카인들이 만들어서 이 다리를 이제 나무 줄기겠죠. 그걸로 이제 보수를 하면서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현수교가 뭐 무서워 보이죠. 이건 영화 인디아나 존스나 뭐 이런 영화에서 많이 보던 다리인 것 같은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안 나오지만은 우리나라가 요즘 대관령으로 갈 때 계곡과 계곡 사이를 메워가지고 도로를 세웠잖아요. 이번 평창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맞아. 도로 세우는 것 계곡과 계곡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아예 그 위로 그냥 지나가서 그래서 요즘은 지나가면 대관령이 높은 게 안 느껴져요. 왜냐하면 계곡을 메워버렸기 때문에. 맞아. 그런 계곡을 메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방법도 잉카인들이 계곡이 많으니까. 계곡이 많은 데다가 여기는 지금 조금 넓어 보이지만은 이런 것 같은 굉장히 좁잖아요. 좁은 계곡 같은 데는 막 메워가지고. 그러니까 대단한 건축가들이죠. 그렇죠. 또 지형이 그러다 보니까 또 어쩔 수 없겠네요. 네, 그렇게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올라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추픽추라고 들어보셨어요? 마추픽추. 네. 해발 약 2,600m의 산의 정상에 있는 건데요. 무슨 산꼭대기 있어요. 산꼭대기에다가 건축을 제대로 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계곡을 메우고 이 산을 돌을 따르는 것 실력이니까 이 위에다가 축대 세우고 건축 지은 거죠. 뭐 건축 이게 잉카 사람들이 상당히 건축 기술은 많이 뛰어나게 가지고 있네.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하늘공원 같이 그냥 그 산 위에 만든 그런 공원 같은 건가요? 예.